지금 현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관저 앞. 윤대중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앞을 막았었던 그 위치보다 상당히 관저 쪽으로 이제 전진을 한 모습입니다. 경찰 차량이 함께 이제 진입을 했고요. 먼저 경찰 인력이 투입돼서 공간을 확보하고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확보된 공간으로 경찰 차량이 투입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그리고 아마 예상했던 이 과정을 그대로 진행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공간을 확보해가고 관저 쪽으로 진입하는 경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 미니버스가 관저 앞으로 지금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저 버스는 뭐 어떤 인력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지금 그냥 인력이 들어가는 거 이외에 미니버스가 함께 지금 이동을 하고 있네요. 경비 기동대 쪽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현장 취재 기자가 저 차량에 이제 형사들이 탑승을 해서 체포조? 예, 그렇죠. 정문을 통해서 관저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포조가 아닐까 일단 예상은 되는데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일단 민주당도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눈에 띕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빨리 철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의원들이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대통령이 저렇게 거부하고 또 경호처를 앞세워서 물리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해왔는데 국민의힘이 거기에 동조해서 이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저렇게 또 시위대를 자극하고 하는 방식으로 현장에 합류한다면 이 불상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치인이라면 오히려 현장 상황에서 그런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하는 행동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현장에서 그렇게 뭐 위법 무효 영장을 주장한다거나 또 집회에 참석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그러한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자극하는 것은 이 상황이 뭐 어쨌든 아무 불상사 없이 법 정장 집행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저기 현장에 가서 자꾸 합리하고 또 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양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강력하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제가 조금 전에 그 관저 뒤에 매봉산에도 경찰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현장 목소리가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공수처와 경찰 일부 인원이요. 관저 뒤쪽에 있는 매봉산 등산로로도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현장에서 알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진입을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입체적 지금 그 작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은 사실 생각을 못했어요. 워낙에 그쪽이 이제 산이고 아마도 계속 이어지는 동선이 이제 뭐 성수동이라든지 그쪽까지도 이어지는 그 등산로가 있거든요. 근데 등산로에서 공관촌을 진입을 하려면 그쪽도 사실 뭐 인원이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이 보안을 요하는 험하겠죠. 들어가기가. 담벼락도 있고 험합니다. 그런데 그쪽까지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빨리 끝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시간을 물론 뭐 2박 3일 계속 이야기하지만 2박 3일은 제가 보기에 심리전의 하나의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걸 빨리 끝내지 아니하면 사실 무력 충돌이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지지자들, 바깥에 있는 지지자들이 점점 더 동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원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끝낸다라는 게 사실 매봉산까지도 지금 진입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공 기자가 얘기를 하기로는 지금 현장에 배치된 그 경찰 인력들에 둘러싸인 저 경찰 미니버스 저 안에는 체포조가 탑승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찰이 밝힌 체포조라고 하기에는 저 정도 미니버스는 좀 너무 적은 인원 아닌가요? 네, 그렇게 일단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관저 앞에도 일단 형사조끼를 입은 경찰이 80여 명이 정문 인근에서 추가로 지금 합류를 해서 대기 중이라는 이야기도 일단 들리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인원들이 이제 결집되고 있는 모습 아닌가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민주당에서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모여서 오늘 있을 영장 집행을 지켜보면서 야당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찰 미니버스가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관저 앞으로 진입하기 위한 한남동 대로변에는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어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라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물론 영장을 집행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도 한쪽에 모여서 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다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현장의 목소리들 저희가 속속 확인되는 대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매봉산 등산로 쪽으로 진입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좀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목격이 되는 걸 보면 저 부분까지 과연 대비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면은 저 차벽 뒤쪽으로 대부분의 지금 경호처 인력들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아서 네. 글쎄요. 일단 아까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이외의 뒷부분은 그래도 관저인데 뭐 그냥 쉽게 등산로로 투입된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 공수처가 오늘 어느 정도 수위로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사실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간다고 하고 이제 오늘은 물리적 충돌보다는 대치 상황만 하고 끝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뒤쪽 등산로까지 진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서 이제 취재한 결과 그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백브리핑을 할 때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됐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말씀드렸던 이제 현장에서 있었던 물리적 충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당직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의원들이 이제 인간띠를 만들어서 이제 저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 이제 공수처에서 그 물리력으로 뚫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저희 취재진이 가서 본 결과 20명 정도, 20명 넘게 모여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부, 이미자 비대위원과 그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빠지고 지금 긴급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매봉산 진입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관저 뒤편으로 그러니까 등산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매봉산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장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생각을 못했느냐? 평소 같으면 55 경비단이 거기 외곽을 다 막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55 경비단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을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매봉산 쪽으로 진입을 했다고 한다면 55 경비단이 막았겠죠. 막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죠. 이번에 55 경비단은 이 저지에서 빠지겠다라는 식의 입장이 지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독 기사로도 나왔고요. 네, 55 경비단이 그래서 매봉산 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했다는 건 그렇군요. 외곽 경비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거나 네. 또 진입을 막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경호처에서도 군에게는 이 방어 지시를 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고요. 네네. 그리고 군에서도 경호처의 지시를 받아도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군 방어선이 있더라면 관저 뒤편의 매봉산 쪽을 통한 등산로 진입은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철통 방어였을 텐데 그러니까 55. 군 방어선 55여단이 막지 않는다는 전제로 하면은 등산로를 통한 진입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관저 내부에 있는 경호처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사면 초과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경비단까지 만약에 55 경비단도 만약에 방어를 안 해준다면.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도 이 관저 쪽에 등산로라는 게 사실 관저하고 거리는 있지만 약간의 그렇죠.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관저에 있는 주요 요인들도 그 길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초의 2차 집행에 나섰더라도 경찰이 뭐 그때는 뭐 인력이 이 정도 동원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2차 집행을 준비하면서는 진입로 중에 충분히 유력하게 검토됐을 텐데 말씀대로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55 경비단이었겠죠. 아마 그런데 거기에서 1차 저지하거나 작전 수행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한 진입이 이번에 작전 대상에 분명히 포함됐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실제 거기 일반 등산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55 경비단에서 열린다고 하면 실제 체포를 집행이 가능한 상당수 인력이 등산로를 이용해서 관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엊그저께 공수처가 이 수방사 55 경비단 쪽에 네. 뭐 협조를 요청했죠. 협조 요청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도 이제 그에 대한 입장이 있었고 경호처는 뭐 이 승낙한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행동에 나서는 55 경비단이 저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매봉산 쪽 출입로가 실제 관저를 진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력한 어떤 진입로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등산로서부터 사실 관저까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선택했다는 건 우리가 지금 모든 관심이 사실 진입로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관 철문부터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까지만 지금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조명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지금 그것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5시에 진입을 한다고 했는데 1시간 24분 동안 큰 움직임이 없어요. 네. 만약에 5시에 진입을 한다라고 어저께 예고한 대로 했다면은 지금쯤은 뭐 1차 저지선 정도는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네. 보면 굉장히 지금 그 오른쪽에 관저 사진이 나오지만 아까 그 경호처 직원들의 움직임도 그렇게 막 술렁거리거나 하는 어떤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성동격서처럼 이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는 진입로보다 우회해서 이 매봉산 진입로에 보다 더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진입하게 만드는 어떤 작전을 수립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 뭐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이라든가 문제를 아예 배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 정면을 통해서 가고 있는 저 체포조와 영장 집행 관련 우리 공수처 직원들 이 사람들이 그냥 절차를 밟아서 당당하게 앞으로 가는 게 나중에 추후에 논란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공수처와 경찰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모습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점차 날이 밝으면서 현장도 지금 굉장히 밝아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해가 지금 날이 밝았는데 지금 한남동 인근 도로의 모습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집결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도로는 한 차선 정도는 지금 운행이 가능하도록 열어준 것 같습니다. 2차선 다 열어줬군요. 도로 인도 쪽으로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가장자리만 통제를 하고 인원들이 시민들이 상당수가 모여서 체포영장 저지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 반대편에는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라는 시민들의 모습도 함께 멀리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양측이 다 대치해 있다는 모습 사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도 오늘 있을 상황에 대해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책임을 묻겠다. 이거는 어느 한쪽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양측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행한 상황 발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경찰이
영장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경호처 직원들과 공수처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맞닥뜨려지는 순간이 가장 충돌 위험이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체포영장 진입을 시도하는 단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장비조라고 볼 수 있는 장비 차벽과 철조망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를 일단 먼저 봐야 되고요. 네.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해제를 해야, 그러니까 정문 쪽으로 갔을 때의 경우입니다. 해제를 해야 진입조가 진입로를 확보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경호처나 경호관들을 현행범 막아설 경우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냐 안 하냐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는 체포조가 이제 투입이 될 겁니다. 네. 다만 체포조도 이원화로 돼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조 그리고 경호처의 컨트롤 타워인 지금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네. 영장 집행도 예정이 돼 있죠. 네. 그 두 부류로 나눠서 경찰이 또 이어질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공수처와 체포조가 이제 공수처의 체포를 경찰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죠. 체포조가. 그리고 혹여나 자리에 없을 때 도주나 수물씨를 대비해서 수색영장의 집행을 도는 그러니까 그 당시 거기를 수색할 수 있는 수색조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네. 자,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오늘 영장 집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공수처가 과시의 수단으로 영장을 지금 무리하게 집행하고 있는 거다라고 네.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또 함께 입장을 추가했습니다. 체포가 목적인 것처럼 무리하게 지금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군요.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제히 지금 영장 집행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포함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공무원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법 집행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고 본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오늘 영장 집행 예상은 됐지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예측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는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 충돌이 있으니까 당에서도 조금 발언의 수위를 높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상대책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회의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당에서도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방침을 정해서 또 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관저 앞에 갔었던 의원들과는 지도부는 조금 선을 긋는 모양새였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낼지 또 행동에 나설지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견이 좀 안에서 있었거든요. 네. 저도 지금 그게 조금 의아합니다. 분명히 현장에 가는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공식적으로는 가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일제히 같은 목소리로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집행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뭔가 결이 지금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영장 집행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영장 집행을 비판해 왔어요. 네. 그 입장은 똑같은데 오늘은 지금까지의 어떤 입장, 그러니까 어저께까지의 입장은 그래도 무력 충돌은 피하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조사라든지 이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정도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영장 집행하는 과정이니까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앵커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당 지도부가 이 이후에 벌어지는 어떤 후폭풍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건 맞아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적극적으로 의원들은 뭐 동원한다거나 당의 입장을 이쪽으로 몰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이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중계됨으로써 또 보수 지지자들의 격앙된 어떤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는 없겠죠. 당 지도부는 지금까지 어떤 입장에서 좀 더 고조된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그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긴급 공지를 냈는데요. 네네. 그 공수처에서 제시한 체포영장을 사진을 찍어서 그걸 첨부해서 같이 이제 긴급 공지를 냈는데 내용은 공수처의 영장에 그 계속 언급됐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그런 기재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한 영장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에 경호처는 매뉴얼에 의해서 경호 업무를 수행할 거다. 네. 그리고 체증을 한 게 맞았습니다. 아까 앵커 말씀처럼 이제 불법 영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체증해서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네. 이렇게 긴급 공지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공수처가 제시한 영장의 내용도 공개가 됐고요. 또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아까 변호인단이 밝혔던 입장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내용의 네. 입장문을 대통령 측에서 긴급 공지로 지금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경찰 특수 미니버스가 안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이었는데요. 지금 구급대원의 모습이 보이고 바닥에 누군가가 지금 쓰러져 있는 모습이 얼핏 보입니다. 민간인인지 아니면 경찰 인원인지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사람 하나가 바닥에 누워 있는 건지 쓰러져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더 이상 진전되고 있지는 않고요. 경찰 인력도 아까처럼 앞으로 더 내부로 진입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약간 소강 상태인 가운데 구급대원들이 2명의 모습이 보이고요. 바닥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습니다. 부디 뭐 불상사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면 저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뭐 가지 못하게 들어 누운 것인지 지금 글쎄요. 장면에서 네. 잠깐 보였지만 발이 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네. 발끝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저지하려고 들어 누운 것이 아닌가. 쓰러진 것보다는 만약에 쓰러져 있다고 한다면 바로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지하려는 어떤 움직임으로 보이고